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7월 15일 치러진 군무원 구급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모든 기출문제는 소중합니다. 객관적인 문제이고요. 또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더 긴 시간 동안 준비하셨던 우리 수험생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 목표가 있다라는 거 분명 소중하고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것, 물론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고 또 다음 도전하실 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서 방향을 또 예측하고 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어떤 학습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군무원 구급시험에 대한 이제 시, 윤동주 시가 쉽게 쓰여진 시로 출제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의 구절을 또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 물론 시험에도 잘 나오는 시인데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이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길에 인생이라는 것을 대입을 시켜도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있고요. 또 우리는 내일 또 가야 할 길인데 그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입니다. 되풀이되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길에 또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으므로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와 선물 같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험은 정말 잘 보신 분도 있고요.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좀 마음을 헤아리면서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시험들, 국가직, 지방직, 이 서울시 포함된 시험들 모두 해설 강의 때마다 제가 시험장에 당일에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군무원 시험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서경대학교에 바로 일반 군무원 채용 필기 시험이 치러지는 이제 장소라서 특히 이제 제 제자분들도 예를 들어 군사정보직이라든지 이런 이제 직렬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 시험을 또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서경대학교로 제가 직접 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날 이 서울 시내에 그 무슨 전국 노동자 권리 대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위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을 거쳐 막 경복궁을 거쳐 이렇게 오게 되는데 막 길도 막혀 있고요. 그래서 빙 돌아오고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1시 20분, 물론 이제 입실이 완료되는 시간이잖아요. 전에 물론 이제 도착을 했지만 1시 20분까지도 막 학생분들이 수험생들이 막 택시 타고 올라오시고 또 이게 막 직전이었거든요. 또 막 뛰어오고 오토바이 타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도 길이 막혀서 정말 시간이 좀 늦어서 지각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1시 20분에 탁 맞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고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통관해 주기는 하던데요. 그래도 하여튼 당일에 여러 전국에서 시험이 치러지는 곳이었지만 지각하지 않고 1시 20분까지 잘 입실하셔서 그리고 또 2시부터 우리 오후 2시 14시부터 시험을 잘 치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도 우리 학생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하고 제가 당일날 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7월 15일 치러진 시험, 바로 저도 이제 시험 치러진 바로 지금 직후 이 해설 강의를 빨리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험 3,641명 선발에 총 36,314명이 지원을 한 시험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보다, 물론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도 전년도 6만 3천여 명이었으니까요. 실제 응시 인원이 약 2만 7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또 선발 인원도 5천여 명 넘게 선발했다가 선발 인원도 분명 줄긴 했는데요. 또 이것을 바꿔 말하면 분명 인원도 줄었지만 응시 인원 자체가 결국 선발 인원도 줄었지만 응시 인원이 줄었다라는 것은 경쟁률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 뽑는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덜 뽑지만 경쟁률은 오히려 낮아져서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가능성을 보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응시하지 않는 분도 분명 늘었지만 그러나 전체 경쟁률로 보자면 10.0대 1인데요. 전년도의 11.1대 1에 비해 본다면 결국 1% 정도 더 경쟁률은 낮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 46개 직렬, 더 세분화되기도 합니다만 아주 기술직을 포함해서 세분화된 직렬이기 때문에 합격 컷도 굉장히 다르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직렬에 따라서 평균이 뭐 80점 넘어야 한다 이런 직렬도 있는 반면에 평균 자체 합격 컷 자체가 뭐 50점대 뭐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내가 어느 한두 과목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득점이 나오고 또 모든 과목에 과락을 면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합격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쉽게 실망해서도 안 되고 쉽게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역시 당연히 군무원 국방부 또 육해 공군본부 채용 시험들이 있었고요. 언제나 그렇듯 구급은 세 과목. 물론 국어 행정학 행정법이 기본이긴 하지만 특수직렬에 따라 전공 과목들이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요. 7급 시험에도 역시 경영학을 포함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경영 경제들도 있을 수 있게 세분화됩니다. 자, 응시율은 평균적으로 약 70% 정도를 예상을 하고 또 과락도 개인마다 다르지만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면 안 되니까요. 그 과락이 났을 때 약 70% 정도를 감안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6대 1 정도. 그러니까 한 6명 있으면 그중에 한 분은 합격할 것이고 또 60명 정도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한 10명 정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손만 조금만 더 뻗으면 조금만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자, 또 이번 시험을 7급 기준으로 제가 한번 살짝 바꿔보았더니 7급은 전체 인원으로는 총 466명을 지금 이제 선발을 하고요. 9급은 3,061명을 선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9급은 7급에 비추어 본다면 한 6배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발을 하는 셈이잖아요. 7급은 고위공직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아주 좀 조금 인원을 선발해서 또 그 안에 경쟁이 치열하기도 합니다. 제자분들도 7급 준비하고 정말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분들도 꽤 됐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 인원으로 본다면 그 안에는 8급도 있고요, 뭐 5급도 있고요, 6급도 있고요, 사이사이 또 소수 경력 채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전체 시험의 결과 흐름들을 보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전년도와 비교했어요. 2022년도와 비교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6만 3천여 명이 이번에는 3만 6천여 명이 지원을 해서 2만 7천 명 정도나 좀 응시 자체가 좀 줄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선발 인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약 3천 명대, 전년도에는 5천 명, 5,700명대 정도의 선발 인원이었습니다만 전체 수로는 비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추 선발 인원과 상관없이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내가 엄청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 과목만 하면 된다. 그래도 공무원의 장점, 정말 영어나 한국사는 자격시험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과목에 집중하면 되겠죠. 자, 공무원 국어 기출 10가지 경향.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공무원 강의들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제공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비문학, 문학, 어문규정, 문법. 이렇게 시험에 기존에 워낙 잘 나오던 게 비례해서 잘 나오죠. 물론 비문학의 비중이 예전에는 가장 높았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문학의 비중이 높았어요. 비문학과 문학이 좀 바뀌긴 했으나 문학, 비문학의 픽2 유지되었고 이번에 어문규정도 7급 구분, 약간 평행 이론에 가깝게 비슷한 동수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어문규정도 5문제씩 7급 구분 모두 출제되어 총 10문제의 어문규정이 이제 나온 거고요. 자, 문법도 2문제. 어휘도 최소한 문제, 최대 2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데요. 어휘 중에서는 고유어도 분명히 있었고요. 한자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한자 모두 고급 7급 한 문제씩, 한자 성어도 모두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된 것은 딱 예상된, 여기서 다 출제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제 2023년 시험에는 어법이나 쓰기가 나오진 않았고요. 속담은 9급 시험엔 나오고 7급 시험엔 나오지 않았으며 또 10번째 유형 중에서는 7급 시험에는 고전 문법이 또 역시 의문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게 또 직간접적으로 9급, 7급 다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있다. 국어의 진도가 있다. 범위가 있다. 그래서 공부하면 거기서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대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배운 데서 나온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요. 자, 어쨌든 최근 우리가 공개된 2020년 공개된 군무원 문제 기준으로 한 4개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9급, 7급 합쳤을 때 200문제라는 아주 소중하고 객관적인 문제가 있겠죠.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도 군기 역시 확실이라는 우리가 이제 특강을 통해서 군무원 기출 문제들을 최근 유형만 모아서
또 영역별로 쪼개서 이렇게 이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또 해놓은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검증된 최근 3개년 플러스 1년 이번 시험을 포함해 4개년 문제들로 여러분이 대비해 보시면은 객관적인 공부가 가능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문학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했고요. 빅2 비문학과 문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어문 규정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은 군무원이죠. 물론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 많이 줄었죠. 최소한 문제, 최대 2문제 정도로 어문 규정이 준 반면에 이번에는 5문제나 지금 출제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19%, 20% 정도의 비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휘도 역시 근본이잖아요. 우리가 사전 찾기라는 게 공허한 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새로운 어휘에 나올 때마다 고유어 한자어 나올 때마다 자꾸 사전을 직접적으로 찾아보아야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유영하고 헤엄치면서 또 어휘의 세계를 알게 되거든요. 한자도 확인해야죠. 또 괄호 속의 용례도 봐야죠. 한 단어만이 아니라 이번 시험에도 나오는 것처럼 최소 2여절 이상 9절 단위로 문장을 통해서 이 어법을 확인하고 또 쓰임까지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잘 보시고 옆에는 품사도 써 있고요. 이런 게 사전의 묘미이거든요. 자, 한자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의 모두 최소 한 문제 이상은 다 출제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4개년에 9급, 7급 합치면 8문제여야 되는데 10문제라는 것은 7급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시 2문제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었다는 거고요. 자, 문법을 조금 세분화해 보았더니 문법 중에서는 확실히 품사 문제가 자, 이번 시험에도 9급 시험에 역시 동사, 형용사를 물었던 문제도 있지만 의존 명사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는 역시 접사와의 관계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띄어쓰기라는 것도 결국 객관적 품사에서 비롯이 되는 거잖아요.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을 것이고 또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은 의존 명사는 띄었을 것이고 또 어미는 100% 붙여 쓰는 건 하나의 단어인 용언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듯이 우리는 품사 이야기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 문법 중에서는 문장, 통사론도 품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물론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새 있었고요. 이번 7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높임 표현, 주체상대 객체 이런 것도 다 통사론에서 비롯이 된 거니까요. 자, 한자성어 거의 평균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되었다라는 거고요. 많이 나올 때는 2문제까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단어 형태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 형태론이라는 것은 단어의 형성 방법들이 있죠.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이번 7급 시험에도 접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또 활용되기도 했으니까요. 또 의미론 역시 이제 이건 의미의 관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묻는 것이고요. 애초에 우리가 단어와 관련된 것은 또 고유어 한자어와 관련된 것은 따로 우리가 빼기도 했습니다. 자, 의문도 2문제 이번 시험 포함하여서 7급에도 나왔던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의문의 개수들 이런 것들 특히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의문의 개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끝소리에 오는 이응은 의문의 개수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이응처럼 보이지만 의문학적으로는 다른 거죠. 음가가 없는 첫소리와 음가가 있는 끝소리니까요. 이런 것들도 이번 7급 시험에 활용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어법, 언어 예절, 쓰기 영역, 그리고 고전 문법 포함해서 언어와 국어, 토론과 토의도. 자, 이번에도 용비어 첨가와 관련되어서 연도 또는 최초 문학이라고 할 때 최초의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문헌인 용비어 첨가가 1443년, 46년 이후 바로 결국은 용비어 첨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고전 문법도 활용이 되고 또 어부살사를 활용한 이번 9급 시험에서도 단순히 16세기 이후 문헌이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연시호다. 이런 문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휘를 통한 문법이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또 고전 문법 부분도 있네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군무원 9급에 맞춰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또 7급 해설 강의도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9급에 맞춰서 볼게요. 자, 2023 문항수를 보되 전년도 아니면 공개된 4개년을 좀 아울러서 본다면 이번 시험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다. 자, 비슷하다라는 것은 역시 군무원다운 문제들, 약간 지엽적이면서도 단편적이면서도 암기 위주의 지식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국가직 지방직 그래도 기준이 되는 국가직 지방직 시험과 비교하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뭐 논리적인 문제들, 사고력 문제들, 특히 비문학의 어떤 추론형 문제들 비롯해서 약간 난도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좀 간단한 문제들. 물론 페이지로 보면은 9급은 6쪽이었고요. 7급은 7쪽이긴 했는데요. 좀 길었다인 것에 비해서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문학 작품도 지식 문학이 예전으로 오히려 회귀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학생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썼던 말은 도대체 출제진이 누구냐. 문제 수준이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마 예전 공개 이전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출제했던 출제진들이 이번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주 예전 공무원 문제와는 좀 비슷할 수 있으나 최근 아니면은 공무원 국어 시험의 트렌드라고 하는 경향과는 조금 역행하는 듯한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최근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당황하고 좀 곤혹스러워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자, 6문제 물론 2년 전, 3년 전과는 같지만 8문제보다는 2문제가 준 거고요. 자, 문학은 약 좀 들쭉날쭉했죠. 이번에는 7문제나 출제가 되었고요. 자, 어문 규정도 평균적으로는 5문제 가까이 나오고는 있었어요. 여전히 5문제 나왔는데 국가직 지방직보다는 꾸준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어휘의 비중 좀 줄긴 했지만 역시 중요합니다. 변별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문법 2문제. 한자 성어는 1문제로 줄었고요. 한자 그리고 속담은 전년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년 전, 3년 전 출제되었던 속담이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전체 영역으로 본다면 한 8가지 영역에서 나온 셈이고요. 선택과 집중, 가장 많이 출제되는 비문학 문학, 그리고 역시 어문 규정.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빅3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군무원 시험은 3가지 영역에 일단 집중해 주시고 다만 이 3가지 영역을 포함하더라도 18문제밖에 안 되니까요. 나머지 7문제 그 이외에도 포함하여서 역시 이렇게 나머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결국은 6문제, 6문제, 8문제, 9문제 정도가 더 남아있는 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출제 경향들도 계속 살펴보면서 어디에서 많이 출제되는지 또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7급 때 제가 더 설명하겠지만 자, 7급도 비슷한 평행 이론이라고 했었죠. 물론 문학의 수는 한 문제 더 늘기는 했지만 비문학, 어문 규정, 문법 문제가 똑같죠. 9급, 7급 똑같았고요. 자, 어휘는 한 문제 이제 준 거죠. 한 문제가 아까 9급보다는 줄었지만 한자성어 같고요. 이번에는 7급에는 의문논의, 그리고 속담은 9급 시험에는 나왔고 7급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준비는 비슷하다. 이 말은 혹시 시작할 때 내가 9급을 해야 되나 7급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7급이라고 해서 훨씬 어렵거나 뭐 엄청 고차원적인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한자 문제는 그래도 7급은 3문제 많이 나올 때는 전년도 2문제까지 나왔던 것에 비해 이번 한 문제는 9급과 같잖아요. 그래도 아마 다음에는 또 2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한자의 비중이 7급에서는 좀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에서의 차별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과목들을 보고 직렬을 보고 또 당연히 우리가 선발 인원도 봐야 되잖아요. 7급은 확실히 좀 적게 뽑고 아까 6분의 1 정도로 그래도 9급 시험에 또 많이 우리가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9급 먼저 하고 내가 더 이제 의욕을 갖고 7급도 준비하고 싶다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9급, 7급도 가볍게 비교해 드렸고요. 자, 이번 9급 시험의 총평을 이야기하자면 딱 한 문장, 은근히 어려웠다입니다. 은근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일단은 좀 짧은 문제, 단편적인 문제들이 보였기 때문에 정답의 확신은 없지만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점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틀린 거죠. 어휘, 둘 중에 하나 고민했던 거에서 많이 틀렸다. 비문학, 문학보다는 오히려 어문 규정이나 아니면은 짧은 간단한 어떤 지식 문제들에서 왜냐하면 지식은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훨씬 넓었던 거예요. 물론 기존에 우리가 했던 기출 또는 뭐 맞춤법 OX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공부하는데 초점을 비문학 문학에 막 너무 무게중심을 실었다면 어문 규정이나 아까 말했던 단순한 암기 형태지만 그 단순한 암기라는 것이 개인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어려웠다. 시험 볼 때는 무난했지만 채점 후에 충격을 받았다. 경악스러웠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아는 제자분들 중에서도 이번 시험에 아주 고득점을 받은
92점 받은 여학생분이 있는데 진짜 고득점이잖아요. 제가 크게 칭찬해 드렸어요. 근데 또 반대로 정말 성실하게 수업 열심히 잘 들었던 분인데 60점대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60점대인데도 또 다른 과목에 비춰본다면 평균으로 나는 합격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면접 준비한다 이런 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좀 아쉽죠. 기대했던 점수가 최소 80점 이상을 기대하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거든요. 근데도 70점대, 60점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또 근데 많은 커뮤니티에 의하면 70점대도 나름의 합격권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렬에 따라 다르니까요. 작년보다 어려운 편이었다. 그리고 최소 7, 80점대. 물론 경우에 따라 60점대도 50점대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평균을 지금 잡아본 거고요. 직렬에 따라 다릅니다. 자, 암기 위주의 지식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지식과 이해 공부가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느낌으로 풀고 마치 수능처럼 그냥 대충 비문학 쭉 읽고 답 찾고 이렇게 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다시 한번 시작은 제가 생각하는 건 어문 규정, 우리 군무원을 위해서는 그리고 어휘의 형태를 좀 크게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 에듀피디에서도 정말 다양한 특강들을 여러분을 위해 많이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문법 특강도 있어요. 아니면은 당연히 어문 규정과 관련된 것도 이런 시간에 세부적으로 잘 해놓고요. 또 포함하여서 역시 중요한 어휘 강의. 어휘 특강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다 준비해 놨거든요. 비문학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로 말하면 약 오히려 4년 전 예전 군무원 문제로 회귀한 것 같다. 최근의 경향과는 좀 역행한다라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저는 이 문제 유형을 보면서 앞으로 사라져야 할 유형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군무원의 특수성을 군무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예전 문제처럼 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문학 6문제 출제되었고요. 길이가 이번에 가장 긴 지문, 바로 챗 GPT 지문이었었죠. 제가 여러 차례 추천하기도 했었고 2023 국가직 지문으로 나왔었던 디지털 더블 아니면 메타버스 이런 지문을 하면서 다음은 이제 챗 GPT다 이렇게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딱 그 지문이 나와서 우리 시험 보신 학생들이 비문학 지문 보고 되게 반가웠다. 선생님이 자주 이야기하던 시사 지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길이는 길었지만 2문제, 세트형 문제였는데 문제는 쉬운 편이었죠. 자, 그래서 비문학 6문제 중에서는 이해, 그리고 추론은 정답 속에, 지문 속에 있었죠. 문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챗 GPT가 추론형 생성형의 그런 언어 생성형의 인공지능이다라는 그런 답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또 순서, 이번에는 가나다라, 기억니은 디글리 이런 순서는 아니었지만 변형된 순서 문제잖아요. 단락이 들어갈 위치, 그렇죠? 이것도 분명 우리가 순서형 문제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접속어 문제 있었고요. 마지막 25번에 있었죠. 또 제목 문제 있었고요. 괄호 있었습니다. 완전 피셋, 우리가 피셋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7급에 출제되는 PSAT 언어 논리 문제 중에서는 이런 괄호 형태 문제, 당연히 제목 문제, 이해 문제, 추론 문제, 순서 문제 이런 것도 다 활용은 되는데 난도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비문학 꾸준히 앞으로 대비해야 하고요. 자, 한자 어휘 문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고난도 문제 잠시 후에 확인하겠지만 한자 아까 92점 받은 분도 한자 틀렸더라고요. 아쉽게도 경청. 정말 저도 대화 영역이 있었나. 아니면 정말 몸을 기울여 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것이 경청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한자 누구에게는 다 고난도 맞잖아요. 누군가에게도 대체로 한자 어려워합니다. 아까 사전을 활용한 어휘 문제 한 단어로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어렸을 때 우리가 영어 단어 다 사전 찾아보듯이 우리는 앱이 있으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표준국어 대사전 앱을 통해 아니면은 다른 포털들의 앱도 무료로 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사전과 친해져야 합니다. 자, 문학도 어부사지사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문학의 조선 후기의 어떤 시조, 연시조만을 묻는 주제 내용이 아니라 어휘까지도 세부적인 해석과 문법까지도 좀 따져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가장 어려웠죠. 어부사지사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뚜렷이 구별된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절반 정도는 아주 쉽다고 봐야 돼요. 절반 정도.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최소 우리 군무원 시험이라면 한 6문제에서 최대 7문제 정도.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변별력이 확보되고 당락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문학 또는 문학의 비중은 높지만 실제 고난도는 다를 수 있죠.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다 고난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고난도 문제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쉬운 문제라면 실수 없이 빠르게 가야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집중하고 정말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했던 그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좁혀서 우리가 정확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네모 문제 18문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25문제 중에 7문제는 그냥 딱 바로 단편적인 그냥 문제들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결국 읽고 푸는 문제. 물론 이제 네모 문제 중에는 군무원 특유의 세트형 문제가 있잖아요. 한 지문에 최소 2문제, 최대 3문제까지. 그래서 이번에 군무원에서는 3세트가, 7급에서는 2세트가, 9급에서는 전체 7문제, 그러니까 2문제짜리도 있었고요. 3문제짜리도 있었죠. 그래서 특히 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게 이제 3문제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세트형 문제들 포함해 네모가 18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그래도 분명 시간에 대한 조절, 시간 안배 잘 해야 하고요. 이것은 7급도 비슷합니다. 7급도 네모 문제가 19문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또 올해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은 유형들이 있어요. 물론 대표적으로 올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이제 문법 중에서 아까 문장의 짜임 같은 거 있잖아요. 군무원이 원래 좋아하는 뭐 단어의 형성법,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문학 중에서는 가사 작품들 이번에는 고려가요 역시 가시리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뭐 시조 역시 직간접 7급에도 뭐 시조가 많이 활용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가사가 작품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7급에는 3인곡이 이제 네모 속의 일종의 흐름과 관련해 시대와 관련해서 언급됐을 뿐 우리는 정철의 송민곡 아니면 또 관동별곡 허난설원의 규원가 이런 이제 전기가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요 작품들은 꼭 전문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낯선 문학들이 이번에는 잘 안 나왔어요. 거듭 시에서는 7급에는 이육사가, 9급에는 윤동주, 그래도 40년대 저항시 이제 1순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소설들, 뭐 시들, 1970, 80년대 낯선 작품들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미래를 대비하는 게 또 현명한 분들이고요. 저도 그에 맞춰서 또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사실 이번에 어문규정 OX 역시 1권 뒤에 나와 있죠. 강의 노트 뒤에 있잖아요. 이런 게 충분히 많이 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25번 아픈 데에 먹는 약 우리 의존 명사 대잖아요. 아픈 데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뭐 하는 데에 할 때 의존 명사 대. 또 부기가 빠지다.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부종, 얼굴 같은 게 온몸이 붓는 것. 그것을 한자어 부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이시옷 붙여 붓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발음도 잘해야 돼요. 부기죠, 부기. 신장이 안 좋다거나 얼굴이 붓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볼거리 이런 거 다 부기죠. 그래서 다시 표기도 부기, 발음도 부기여야 하는 것이. 자, 로마자 표기법 이번에 출제되었죠. 의정부 시, 물론 행정구역에 시도, 군구, 읍면리, 붙임표를 쓰고 아예 생략할 수도 있었던 시군읍도 있었어요. 또는 길, 가로, 대로와 같이 역시 길에도 붙임표를 쓰고 역시 소문자 아시죠? 물론 종로이가는 발음의 변화가 있고요. 숫자와 함께 괄호에 I를 써야 이게 이라고 읽는 거죠. 자, 또 77 하지 못한 게 안 좋은 거잖아요. 77 한 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77하다라는 거는 긍정의 의미, 깔끔하다, 깨끗하다, 단정하다 이런 것들 우리는 77하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77하지 못한 것 이것을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777치 못하다를 부정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77치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77 맞지 못한 거죠. 77 맞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 777 못해야 부정적이고요. 77 맞지 못하여야 부정적인데 종종 우리가 77 맞은 걸 부정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77 맞니? 절대 안 돼요. 77 맞니가 아니라 77 맞지 못하니 이랬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결국은 부정의 의미. 내용상 야무지고 뭔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서 이것이 결국 77 맞지 못하여 꾸중을 들은 거예요. 뒤에는 77 맞다. 여기는 77 하지 못하여로 나온 거죠. 물론 부사 아무튼, 여하튼, 하무튼 거기에 지를 붙여도 아무튼지, 하여튼지, 여하튼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부사입니다.
이것도 9급 시험에 출제되었고요. 물론 7급은 더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7급을 보니까 구레나룻 정답이었고요. 1번의 정답. 구렛나루가 아니라는 거죠. 자, 뒤에서 싹둑, 깍두기, 띄어쓰기 포함의 사과는커녕 리을 뿐더러의 특수어미 우리 다 했었고요. 또 외래어 표기법 윈도, 커튼, 퓨즈 이런 것들이 우리 맞는 거, 틀린 거와 충분히 구별이 되죠. 또 발음 관련되어 민주주의 역시 둘째 음절 이하의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 이로 발음하는 허용. 희망은 자음 플러스 의이기 때문에 100% 이로 발음하는 희망이. 여전히 조사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의 할 때 우리가 8가지 발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 발음과 관련된 5가지 규정안. 물론 관역기억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 애로 발음하는 걸 허용했던 것 이런 게 이번 7급 시험에 출제되었어요. 자, 이렇듯이 우리 OX 물론 더 있어요. 우리가 뭐 많습니다. 우리 강의 노트에 나와 있고 뭐 기출 적중 이런 거 엄청 많은데요. 또 요 정도로 보고 우리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놀랍게도 100% 적중이라는 말에 부합하는 문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중에 7급 시험 때 제가 또 소개하긴 할 건데요. 자, 이번에 군무원 7급 시험의 2번 문제 네모 한번 보시고요. 회사 측은 뭐 사실과 다른 그는 국회에서 뭐 어떻게 피의자는 검사에게 이게 사실은 넓게 보면 전부 말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건데 이게 문맥에 따라 한자어가 다르겠죠. 자, 내용에 비춰본다면은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풀어서 말했으니까 이것을 해명했다고 하겠죠. 그래서 한자 중에 해명이라는 것을 찾는 순간 뭐 정답이 여기에 있고요. 자, 저는 국회에서 발언을 하다라는 거죠. 국회에서 발언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발표하고 말하는 발언이 되고요. 자, 또 세 번째, 이제 검사에게 피의자가 법정에서잖아요. 검사에게 어떻게 했어요? 진술한 거죠. 특히 진술이라는 것은 베풀 진짜 펼술자, 베풀어서 말한 건데 펼쳐서 말한 건데 주로 어디에서? 법정에서, 법률에서 알겠죠? 피의자가 진술했어요. 뭐가 어떤 피해자도 진술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이런 게 결국 해명, 발언, 진술이 되는 한자이자 한자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은 한자어인데 한글 없이 준 거잖아요. 한글로 바꾸어도 또 문제가 되겠죠. 자,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괄호 속에 네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를 한자로 물었던 7급 시험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문법 특강입니다. 문법 특강에 정확하게 123번 명시해 드렸어요. 100% 같습니다. 예문도 똑같고요. 기억, 니은, 디귿도 똑같고요. 아까 한자로 나온 거 빼고 우리는 한글로 지금 나왔지만 정답의 위치만 바뀌었죠. 아까 7급에서는 답이 1번이었고요. 우리 문법 문제집에서는 2번으로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 정답 오답의 구성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때에도 이렇게 한자로 바꿔가면서 이것은 한자까지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이 정도는 정말 100% 적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가웠고 워낙 이제 우리 문법 특강을 지금 저랑 공부하신 분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면 앞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이번 2023뿐만 아니라 과거 2022 그 이전에도 적중된 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상 문제들, 따뜻하고 정말 아주 세련된 예상 문제들을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반가웠습니다. 자, 또 우리 단원별 문풀 문제집이 있어요. 그중에 단원별 문풀도 또는 동형 문풀도 이렇게 있긴 한데요. 190번의 고유어의 의미를 물은 예 중에 리을의 우두망찰이라는 예가 여기에 그대로 보입니다. 우두망찰. 물론 이제 정답과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일을로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두망찰이라고 쓰면 그 자체는 하나의 부사고요. 우두망찰하다라고 기본형으로 쓰이는 어휘이기도 합니다. 뭐 깜짝 놀라. 우리 같으면 약간 깜놀하는 거 있죠. 깜놀하기도 하고 약간 당황하는 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런 게 우두망찰인데 자, 정답과 상관없이 이번 7급 시험에도 똑같이 우두망찰이 정답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시간상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주 7급 해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100% 적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또 시험을 보신 분들이 반가웠어요. 선생님하고 했던 거에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9급 군무원 해설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고난도를 최대 7문제로 뽑아보았어요. 원래는 한 6문제 정도로 평균 제가 잡는데 살짝 어려웠다는 거죠.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자, 이번에 1번 문제부터 좀 고민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문 규정과 관련되고 어휘의 쓰임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2어절까지도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어휘의 쓰임이 있었고요. 역시 어휘의 쓰임이라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것이 아까 77 맞지 못하다. 단순 맞춤법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아까 77 맞다가 맞아요. 77 맞지 못하다가 맞아요. 둘 다 맞는데 77 맞다라는 것은 주로 못하다와 함께 쓰인 거라는 거예요. 77 맞다가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77 맞지 못하다라고 써야 부정적이라는 거죠. 야무지고 뭔가 이렇게 반듯하고 단정하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이 77 맞지 못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쓰임도 있었고요. 자, 8번에 경청 포함해서 역시 이음절 한자. 이번에 100% 이음절 한자. 저도 늘 강조했던. 자, 9번의 문법에서는 이제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리을 텐데 할 때 텐데가 터인데 의존명사 터의 구어체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띄었어야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자,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문학. 아무래도 이번에 두 문제 정도 가장 어려웠다면 그래도 한자 싫어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리고 어부사시사 문제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해석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법이기도 했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자, 비문학의 단락 들어갈 위치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살짝 어려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학에 쉽게 쓰여진 시의 제목을 반어적, 진짜 시를 뭐 재밌게 룰루랄라 누구나 쉽게 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는 걸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시를 써야만 하는 시인의 숙명으로서 싫지만 시를 써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게 꾹꾹 눌러가면서 자기를 반성하면서 쓴 것이므로 실제로는 쉽게 쓰인 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의 제목을 물었어요. 과거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박완서의 소설 바로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을 주면서 이 말뚝의 의미가 뭐냐, 왜 엄마의 말뚝이냐 이런 걸 제목으로 물었거든요. 이것은 또 우리도 문학 작품 나올 때마다 저도 뭐 자주 설명을 하지만 시의 제목들, 문학의 제목들 나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고난도 포함하여서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거는 진짜 이 7문제만이 아니죠. 또 누군가는 걸려요.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내가 틀렸던 문제는 다 고난도이고요. 그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